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이원희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8년 마지막 날이지만 정가는 격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남북 관계의 어떤 큰 변화, 그리고 또 경제에 있어서도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여러 경제 정책 기조의 어떤 대변화, 이런 걸 둘러싸고 아주 정치적인 논란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민정수석이 피고발인 신분인데 국회 운영위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때문에 또 국민들의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또 발목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정말로 우리 분단 체제 70년사에서 평화 공존 체제로 넘어가는 큰 역사적 전기를 만드는데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하셔가지고 큰 전환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우리 대통령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보낸 거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그들은 정치 공세를 했다라고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로 청와대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생중계를 통해서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김홍국 교수님, 상당히 잘못 비장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렇죠. 오늘 수석 보좌관의 이제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각과 함께하는 것, 또 집권당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참모인 청와대 이제 여러 수석 보좌관들과 하는 건데요. 네. 오늘 자리에서 처신과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살 얼음판을 걷듯이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초기로 돌아가달라. 다시 네. 말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고 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음주운전 사건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또는 청와대 내 여러 가지 특별감찰관 의혹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청와대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놓고 있고 네. 또 내부에서 기강회의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과 또 집권 여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치 철학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로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서 개혁을 하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달라. 그리고 정말로 조심해서 국민들을 섬기고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를 한다는 걸 보여달라라는 강한 의지인데요. 네. 역시 2019년을 맞는 그런 소회로서 2019년에 청와대가 꼭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아주 당부를 한 모습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올해 지지율을 70%로 시작했다가요. 오늘 나온 것까지 보니까 45% 최저치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가 뭘까요? 이 중도층 또 부산, 울산, 경남 자영업까지도 일제히 하락을 했거든요. 이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지지율 하락의 어떤 주요 원인은 소위 이영자, 20대와 영남 그리고 자영업자라고 네. 하는데 올해 쭉 이 지지율의 낙폭을 보면 어떤 편차를 보면 70%대로 시작을 했다가 남북 정상회담 때 이 어떤 남북의 어떤 평화 무드로 인해서 정점을 찍습니다. 77%까지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네. 이런 지지율 상승 자체는 원인을 우리가 충분히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대략 한 30% 정도의 빠진 낙폭의 원인을 우리는 명확하게 딱 어떤 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어떤 측근 비리가 생긴 것도 아니고 대통령 자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 또는 경제, 쉽게 말하면 어떤 민심 경제, 민심에서 많은 부분의 어떤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청와대 어떤 그 기강 문제도 하반기, 후반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민생 측면에서 경제 네.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올해 한 해에서는 낙폭의 원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지지율이 빠질만 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뭔가 한 방이 늘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올해 돌아오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비핵화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 교수님, 네. 왜 보냈을까요?
안 가도 섭섭해하지 마라 위로하는 건지 내년엔 자주 만나자 했다던데요. 네, 지난 9월에 있었던 평양 정상회담에서 회담에 대한 최종 성과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공식으로 기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내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연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죠.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왜 오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과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사정상 김정은 위원장이 답박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오랫동안 있었던 두 정상의 만남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더 자주 만나겠다. 그리고 서울 답방에 대한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체면을 살려주게 되는 거고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교착 국면에 빠져 있지만 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희망을 주는 것이 북한에게도 이롭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내년에 오는 것도 사정이 되면 오겠다라고 네. 또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무엇을 의도하는 걸까요? 1월 1일 내년 신년사에 오히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결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 의원님.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 그다음에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북한의 성의, 이거에 대해서 온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신년사라는 게 북한 정권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잖아요. 네. 작년 2018년에 내놨던 신년사는 상당히 살벌했어요. 내 책상 위에 핵 단추 있다. 네. 그랬더니 트럼프가 나한테는 더 센 게 있다.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1년 만에 여건이 확 바뀌었는데 그 확 바뀐 여건을 김정은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다면 네.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북한이 뭔가 기대를 할 만한 뭔가가 있구나라는 네. 뭐 이런 여지를 주는 거죠.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통해서 서울 답방에 대해서 약간의 여지를 열긴 했지만 네.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북미 간에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고 또 남북 간에 다시 교류가 이어지면 네. 서울 답방은 여건이 무르익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서울 답방 자체가 네. 목적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2018년에 신년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친서를 맞았는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까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 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 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정치 메시지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거 한 장으로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년사 어떻게 될까요, 윤 의원님?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썼기 때문에 네. 내년 신년사에도 그와 유사한 표현은 분명히 담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뭐 어떤 성의를 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신년사에 담을 이유는 없겠죠. 또 하나 네. 중요한 건 대내용도 있거든요. 내가 인민들을 올해에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개발 계획의 2020년까지가 5개년 계획의 마지막이에요. 네. 내년과 내후년 2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공을 들여야 될 건 역시 경제 개발이기 때문에 내가 인민들에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대내용 그리고 대외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